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본부 1팀 이다은 A입니다. 저는 퍼포먼스 본부 1팀 양다빈 A입니다. 네, 오늘은 업종별 매체 선정 꿀팁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업종별 매체 전략이라고 하면 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업종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방문 설치, 학원 등 이제 문의를 받는 DB 업종이랑 그리고 화장품이랑 액세서리, 향수 같이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이런 이커머스 업종들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사실 이 두 가지 차이가 확실히 보이기도 하고 웬만하면 이제 광고주분들이나 뭐 마케터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 DB 업종이랑 이커머스 업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고 저희는 이제 거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그래서 그 이커머스 중에서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지, DB 업종 중에서도 어떤 문의를 받는지 등등의 업종별 매체 설정 꿀팁을 좀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 이커머스 업종이라도 고관여, 저관여 제품이 있고 또 제품의 객단가가 높은 제품, 객단가가 낮은 제품, 그리고 30대가 좋아하는 제품, 10대가 좋아하는 제품 등등 정말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자사가 판매 중인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따라서 매체 선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그쵸. 이제 다은님은 이제 지금 메타랑 네이버 SA 네. 같이 진행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아는데 맞으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관여 제품이면서 제품 객단가가 좀 낮은 1030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핸드폰 케이스 업종의 메타 광고랑 네이버 검색 광고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업종이 하나 있는데요. 우선 대표님께서는 저랑 광고를 집행하시기 전에 자사 홍보를 위해서 좀 메타 광고만 집행을 하시다가 키워드 광고가 좀 받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까지 함께 집행을 하신 케이스인데 아무래도 저관여 제품이면서 1030 여성들이 좋아하는 좀 귀여운 그런 디자인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메타에서 당연히 좀 효율이 높게 측정이 됐고요. 비교적 구매 연령층이 좀 높고 입찰 경쟁이 되게 치열한 네이버 검색 광고의 경우는 메타 광고에서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 업체의 경우 대표님께서 메타를 위주로 집행을 하면서 네이버는 검색을 했을 때 키워드가 좀 받쳐주길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해서 미디어 믹스를 진행한 케이스라서 네이버는 메타 광고를 통해 신규 유입 및 구매 전환이 일어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자사명 같은 키워드로 고객을 좀 충성 고객으로 전환시키고 또 자사를 모르는 고객들은 귀여운 케이스, 뭐 예쁜 키워드 케이스, 뭐 그런 키워드를 통해서 신규 유입도 함께 진행을 하면서 두 매체가 같이 이렇게 순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광고를 집행하고 있고요. 선배님은 근데 고관여 제품이면서 제품 객단가도 좀 높은 브랜드 집행하고 계시잖아요. 맞나요? 네, 네. 저도 이제 고관여 제품으로 이제 향수 브랜드 하나 집행 중인데요. 네. 현재 네이버 광고랑 이제 동시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음. 메타 광고 그리고 저는 좀 더해서 바이럴 광고까지 좀 집행 중입니다. 혹시 다은님은 향수 향수 지금 잘 쓰시나요? 뭐 알고 있는 브랜드나 네. 저는 있긴 한데, 네. 전 좀 아무래도 유명한 브랜드를 많이 보는 음, 타입이라서 혹시 그러면 어떤 경로로 아시게 됐는지. 아무래도 제가 쓰는 향수는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좀 네. 향이 좋다고 유명해서 쓰는 브랜드가 음, 많고요. 저는 따로 좀 향수를 그렇게 많이 뿌리는 타입은 아니라서 약간 이미 다 알고 있는 제품을 예를 들어서 뭐 출국을 한다 네. 하면은 그때 면세점에서 음, 사거나 약간 저는 음,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고 있어서 네네네. 그래서 향수를 사실 인터넷으로 잘 구매를 하진 않거든요, 저는. 근데 아, 만약에 네네네. 한다 치면은 약간 좀 명품 땡땡 브랜드랑 유명 비슷한 향이 브랜드? 난다. 뭐 네네. 그렇게 하면 되게 나도 아는 향인데 하면서 음, 구매를 할까 말까 망설인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리뷰나 그런 게 많으면은 그래도 눈길이 좀 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음. 그러면은 그런 거 검색해서 음. 하진 않고 그냥 인터넷 메타나 이런 데서는 보신 적 있으신 거예요? 본 적 있죠. 그러면 음, 보통 일단 저는 향수병 디자인을 좀 디자인? 보는데, 이거 아, 예쁘다 하고, 왠지 향이 좋을 것 같으면, 네, 그 향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플로럴 향이다 하는 약간 핑크 꽃이 있고, 네. 어떤 향인지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는 이미지가 있으면, 그 향이 좀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기분이라서 좀 구매를 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향수를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 이제 어떤 향인지 모르는 시점에서 이제 보통 찾아보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거의 지인 추천으로 음, 저는 어디서 맡아보고 지인한테 야 이거 냄새 좋다 이거 추천 음, 어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향수 살 때 어디 게 좋아? 라고 음, 물어보는 경우가 좀 대다수고요. 그 이제 그게 안 된다면 이 순위로 이제 리뷰를 많이 음, 보는 편이에요. 어쨌든 이거 향수에 대한 브랜드나 이런 걸 아예 정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향수 업종이 이제 조땡론 뭐 빅뱅크 같은 이런 빅 네. 브랜드가 거의 상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쵸. 치열하기도 하고 이런 저가녀 아니 고가녀 같은 저가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사고 그냥 말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구매가 쉽게 이루어지긴 한데 이제 향수 같은 경우는 좀 객단가가 높은 향수가 많기 음, 때문에 이제 직접 맡아보지 않는 한 구매까지가 좀 맞아요. 이루어지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고 역할이 조금 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 이제 마바마라고 몇몇 마케터 분들도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마케터 바이 마케터. 마케터마다 어떤 매체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향수 업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바이럴 광고랑 메타 광고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제 초기에 브랜딩이 좀 안 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를 알리기에는 검색 광고만으로는 확장 소재로 이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해당 제품의 정보를 많이 담기가 어렵고 다른 빅 브랜드 경쟁사들이랑 이제 섞여서 나오는기 때문에 이제 브랜드를 노출시키기에는 조금 한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음, 그래서 바이럴을 통한 이제 향의 자세한 설명, 이제 인플루언서의 이제 충성 고객들이 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런 향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고 이제 배너 광고를 통해서 이제 단독 노출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향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구매 전환을 일으키기가 좋죠. 이제 나가서 이제 검색 광고에서도 이렇게 알리면은 제품을 알고 구매까지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광고를 제안 드리고 이제 저는 해당 제 광고주분 향수 업체의 연령대를 고려해서 메타 광고 집행이랑 향수 업종 레퍼런스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소재를 제작할 때도 어느 정도 그 많이 도움이 돼요. 이제 다른 레퍼런스랑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후킹성 있는 소재를 만들겠다. 이런 다은님도 이제 그런 레퍼런스가 많아가지고 소재 제작할 때도 많이 잘 네. 하시거든요. 향수의 향이나 이런 중요한 소구점 잘 드러내는 소재가 은근히 사람들이 구매 전환까지 잘 일으키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이런 소재로 이제 A/B 테스트 진행하면서 로아스 개선할 수 있었어요. 음, 이제 다은님 사례랑 마찬가지로 향수 업종으로 봤을 때 이제 특성상 메타 광고는 이제 개개인한테 이제 단독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검색 광고 대비해서 효율이 조금 더 잘 나왔었던 편이었었고요. 근데 그렇다고 검색 광고를 아예 놓치고 아예 효율이 안 나온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제가 바이럴이랑 SNS 광고, 그리고 검색 광고 이런 미디어 믹스를 통해서 검색 광고도 이제 이전보다 점점 이제 매출도 많이 나오고 이제 단독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구매 전환도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매체를 진행하시는 게 광고비 면에서 부담스럽다면 이제 비중을 조금 나눠서 이제 집행하시되 미디어 믹스로 진행하는 거를 저는 어느 정도 추천드려요. 그쵸.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저반력이기도 하고 제품 객단가도 좀 낮고 하니까 그 대표님께서는 조금 초반에는 아무래도 광고비가 좀 부담이 있으셔서 메타만 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하니까 키워드가 받쳐졌으면 해서 그때부터 네이버 검색 광고를 시작하신 거였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초반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은 일단 하나씩 시작하면서 미디어 믹스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다면은 네, 혹시 어, 다른 업종 또 사례 네. 있으신지.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일단 아까 설명드린 거는 일단은 저감료 제품이면서 객단가가 좀 낮고 구매 연령층이 한 1030 네, 여성들이 네, 네. 타겟이었다고 하면 이번엔 좀 반대로 객단가도 좀 높고 살짝 고관여이면서
그 구매 대상이 한 30대, 50대 남성이 주 타겟층이지만 요즘은 이제 여성도 살 수 있는 약간 그런 업종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은 그 업종이 블랙박스예요. 그래서 네네네. 블랙박스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메타를 보고 사기보다는 블랙박스가 지금 필요한 사람, 약간 구매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는 일단 메인을 네이버 검색 광고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브랜드의 인지도가 살짝 있는 상태라서 저희 자사명을 통해서 검색을 하시는 분도 은근 계시고, 그리고 가성비 블랙박스나 뭐 이채널 블랙박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 저희 업종이 조금 위로 뜨면은 여기 괜찮나 하고 관심을 한번 가지시고 저희가 확장 소재를 통해서 지금 할인이라던가 프로모션 하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이벤트를 하네? 무료 설치를 해주네? 하면서 들어오셔서 구매를 하시면 직접적으로 전환도 좀 같이 일어나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이버 검색 광고는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브랜딩을 좀 더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네. 어,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반대로 네이버를 먼저 한 다음에 메타랑 바이럴을 통해서 브랜딩을 인지도를 좀 높이려고 지금 매체 확장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저도 이제 한 2년 전인가 블랙박스를 구매한 적이 있는데 블랙박스가 생각보다 객단가가 거의 다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10만 원, 20만 원대 이렇게. 40만 원 더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하나를 살 때 진짜 좋은 이게 고장이 안 나야 되잖아요. 그 그쵸. 블랙박스 같은 네. 경우는 좀 생명이랑도 조금 음, 직결된 상품이고 그래서 저는 리뷰를 엄청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럴 하시는 거는 진짜 괜찮죠. 네, 괜찮죠.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즘 그냥 차량 앞에 달려있는 블랙박스 하나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뭐 급발진에 대비해서 페달에다가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음, 급발진 이슈가 있어도 저희는 다 찍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약간 그런 걸 강조하는 또 특성이 있어서 SA만 했을 때도 효율이 괜찮지만 이런 점을 강조를 한다면 네. 메타에서도 다들 블랙박스에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음, 핫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네네. 요즘 좀 이슈가 많은 그런 급발진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안심하면서 구매를 유도할 수 있게 바이럴이랑 메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좀 알리기도 하고 배너 광고도 같이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리타게팅도 하는 식으로 저희는 이렇게 계속 광고끼리 순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저도 네이버 광고에서 이제 다은님도 말씀해 주시지 네이버 광고에서 조금 어느 정도 업종에 맞는 이런 광고들이 있어요. 뭐 이커머스는 쇼검이다, 뭐 DB 업종은 파워링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제 저 무조건 이게 필수라고는 말씀드리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음, 왜냐면 이제 모든 업종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정답은 사실 없기 때문에 그쵸. 네, 네. 광고주분들이 네이버 검색했을 때 이제 내 제품이 객단가나 어떤 면에서 경쟁력 있는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확인해 보는 것도 저는 가장 한번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내 광고를 확인해봤을 때 이제 만약에 쇼핑 검색 광고다 비슷한 상품군인데 경쟁사가 조금 더 가격이 싸고 리뷰도 싸고 그래서 상위 리뷰가 순위 많고. 리뷰가 많고 네 리뷰도 네. 많고 그런데 이제 누가 봐도 이제 경쟁사랑 비교해봤을 때 왜 내 제품을 사지? 내가 봐도 네. 모르겠는 그런 경우가 그쵸. 있잖아요. 경쟁사는 배송비가 3,000원인데 네, 우리는 4,000원이다. 그럼 조금 밀릴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상위 순위, 아무리 상위 순위 이차를 해도 약간 비교가 딱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보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저는 검색 광고보다는 검색 광고 이렇게 아무리 해봤을 때 효율이 계속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마케터의 역량 부족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광고 운영이 잘 안 되는 걸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런 매체 선정이 잘못된 것도 하나의 그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비교 대상군이 없이 단독 노출이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계속 되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타사보다 우리가 더 뭔가 괜찮아도 그런 걸 비교할 수 있는 걸 한 번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바로 거기서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 광고에서 그렇게 안 되면 메타 광고에서 그렇게 잘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도를 가지고 직접 검색을 해서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만약에 향수 업종이다, 핸드폰 케이스 업종이다 하면은 사람들이 항상 하나씩 사곤 있지만 약간 충동 구매로 많이 사는 제품이잖아요. 맞아요. 핸드폰 케이스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 잘 없잖아요. 보통 한 세네 개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단독 노출을 하면서 굳이 핸드폰 케이스가 필요가 없지만 예쁜 게 딱 떴다 하면은 약간 살까 하면서 그런 충동 구매도 살짝 일으킬 수 있는 제품들이 메타 광고 같이 단독 노출하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연령층들에게 노출시켰을 때 좀 효과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몽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기서 추가로 뭔가 충동 구매 이루어지기가 이제 메타공은 충동 구매가 자주 일어난다고 그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거 살까 말까 하다가 한번 눌러요. 그러면은 당신은 이미 리타겟팅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한번 이렇게 누르게 되면 계속 광고가 타겟이 잡혀버려서 계속 보이게 되는데 그러면은 어느 순간 살까 하다가 저는 사게 되는 경우가 진짜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저도 마케터가 되기 전에는 네. 리타겟팅인 줄 모르고 네. 내가 아까 이거 사고 싶어서 계속 들락날락 하던 건데 계속 제 눈앞에 아른거려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사야죠. 최근에 뭐 사신 거 있으세요? 저 옛날에는 약간 옷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이트를 들락날락 하다가 안 살래 했는데 구글에도 계속 뜨고 내가 아까 봤던 지갑 계속 뜨고 그러면은 이게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약간 구글에 뭐 뉴스를 보거나 글을 읽거나 하는데도 옆에 상단이랑 양쪽에 계속 배너 광고가 뜨잖아요. 아까 봤던 제품 그리고 네. 약간 그 브랜드의 다른 제품 이런 게 뜨면 네. 아무래도 계속 아른아른 거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업종들 있잖아요. 좀 굳이 구매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네. 보다 보니 사버렸네? 하는 업종들은 약간 아까 말씀하신 단독 노출이 되는 메타 광고나 좀 리타겟팅이 되는 제품들, 관심사 타겟팅이 가능한 곳에 노출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좀요? 네, 약간 꼭 필요해서 사는 제품? 예를 들어서 뭐 가습기, 샴푸? 네, 샴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떨어졌을 때 네. 저희가 만약에 집에 샴푸가 2통이 있어요. 새 거가. 그럼 아무리 리타겟팅 당해도 안 굳이 사겠죠. 안 네. 쟁여놓죠. 네. 근데 샴푸가 다 떨어져 간다. 하면 그때 검색을 해서 살 거기 때문에 그런 샴푸 같은 거는 확실히 검색 광고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비자마다 그 매체 SNS를 봤을 때도 이제 이거 괜찮네 하고 사려고 하다가 네이버 검색 광고에 한번 비교를 해보고 사는 분들도 있는 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쇼핑 검색 비교했을 때 내 경쟁사 좀 딸리다 싶을 때 이제 메타 광고를 해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귀찮으면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그런 분들에게는 SNS를 집행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다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SNS 집행 많이 해봤고 다양한 레퍼런스도 있기 때문에 소재 제작 능력이랑 네,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맡겨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로아스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질문이시나 좀 잘 질문이시나? 모르겠는데 네. 컨설팅 좀 받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30분부터 이쪽에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해서 네. 양 옆에 있는 번호 아무 번호로나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점 네. 일단 언급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그 리타겟팅도 된다고 했고 좀 단독 노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최근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 이슈도 있었고 좀 내일이 저희 발렌타인데이기도 하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메타에서는 소재를 바꾸기만 하면은 바로바로 뜨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발렌타인데이고 설날이고 신년인 걸 굳이 약간 모르고 있었긴 한데 메타에 예를 들어 선물 세트, 한우 세트, 신년 운세 이런 게 뜬다 하면은 올해 신년 운세 아직 안 봤는데 한번 볼까? 약간 이런 관심도 가지게 되고 이번 설 연휴에 마침 선물해야 되는데 한우 선물해볼까? 약간 이런 마음도 들고 네. 그리고 그 이벤트 같은 것도 강조하기가 굉장히 좋죠. 그쵸. 이제 메타 같은 네. 경우는. 그리고 또 설날이나 신년 이런
이벤트가 다가왔을 때 네. 검색 광고가 굉장히 박 터져요. 엄청나죠. 이제 한우 선물 세트 이런 선물 세트나 이런 부분이 그냥 한 번에 이제 이때 시즌에 한 번에 싹 광고비를 탁 털어가지고 이제 많이 팔고 그런 한철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 이거는 내 광고비를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봐야겠다라고 싶은 분은 이제 광고 검색 광고 키워드 같은 거 세부 키워드나 이런 거를 잘 나눠가지고 좀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있어요. 음. 어쨌든 이제 설날 신년이나 파워링크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무조건 상위 입찰을 하려는 대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죠. 네. 그분들은 약간 1등에서 안 떨어지려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네 아무리 창의 노출시켜봤자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신규 향수를 런칭했어요. 근데 객단가가 한 10,000원 초반대인데 저희가 광고 입찰가가 높아지면은 네. 10,000원짜리인데 뭐 2,000원 그 광고 한 번 클릭에 2,000원 이렇게 소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10번 클릭해서 팔릴지 5번 클릭해서 팔릴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근데 저희보다 위쪽에 조땡론 같은 게 네. 1위를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밀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부 키워드나 막 그런 음. 부분을 통해서 이제 입찰가를 조금 낮춰서 광고를 집행하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걸 설명드리자면 제가 집행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닭가슴살 판매하는 업종도 있는데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소비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블랙박스를 구매한다 하면 저희는 네이버를 통해서 구매를 하죠. 근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메타를 통해서 그러니까 옷 같은 것도 만약에 옷을 사신다면 네, 그러면 어디서 주로 구매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에이블리나 뭐 그런 쇼핑몰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인스타그램 메타 광고에 좀 인플루언서 분들이 그 입은 거 그냥 예쁘다. 네, 좀 따라 사는 편입니다. 그쵸. 약간 패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약간 무신사, 지그재그, 에이블리 이런 업종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옷을 사고 싶다 하면 보통 거기서 검색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샐러드를 먹고 싶다 하면은 샐러드는 딱히 그런 어플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인스타그램에 샐러드를 검색하진 않죠. 보통 네이버에다가 샐러드 추천 아니면 뭐 닭가슴살이다 하면 닭가슴살 추천 땡땡땡 닭가슴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어디서 검색을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하고 저희 매체를 선정하는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실 DB 업종은 파워링크다, 이커머스는 쇼핑 검색이다 말을 하긴 하는데 이 좀 특이 케이스인 게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에서도 효율이 나와요. 신기하죠? 네. 정말 신기한 게 사람들이 닭가슴살 뭐 약간 사야겠다 하면은 닭가슴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일단 사이트를 보고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굳이 약간 옷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옷을 한 번에 비교를 하면 좋지만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일단 네. 사이트를 들어가서 마음에 들면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파워링크에서도 효율이 좀 괜찮게 나오는 편이고요. 반면 약간 화장품, 네. 패션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비교를 정말 많이 하고 구매를 하시기 그쵸. 때문에 파워링크에서는 효율이 정말 많이 떨어진다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같은 네이버 검색 광고를 집행해도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의 좀 비중도 다르게 하고 매체 약간 소비자들이 어디에서 사는지를 많이 고려를 해서 그런 매체를 선정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또 추가로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거든요. 네, 네. 언제든지 이제 마케팅 학교에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패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쇼핑 검색을 좀 추천을 안 드리고 싶거든요. 네.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효율이 잘 안 나오고 쇼핑 검색이 그나마 효율이 나오긴 한데 그것도 너무 아무래도 20대 패션이면은 네. 저희가 보통 말씀을 드리는 게 메타 광고는 한 10대에서 3, 40대까지
구매하시는 고객들이 많고 거의 10대, 20대고 네.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3, 40대 분들이 많이 사고 10대, 20대는 많이 구매를 안 해요. 그래서 20대가 타겟층인 패션 브랜드다 하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를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그렇죠. 이게 구매가 잘 안 일어나고 아무래도 사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아무리 검색을 해도 정말 광고비 누수만 좀 많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차라리 검색 광고에 돈을 투자하실 그 돈을 가지고 메타 광고를 하시면은 훨씬 좀 효율적. 효율적이죠. 네. 그래서 근데 만약에 같은 패션 업종인데 30대, 40대가 타겟이다. 4, 50대가 타겟이다. 그러면 쇼핑 검색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약간 어, 안전복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저희 약간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상이 4, 50대 남자분들이 좀 많으시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하진 않잖아요. 아무래도 네네. 페이스북도 잘 안 하고 그런 분들은 높은 확률로 네이버 검색 광고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같은 패션 업종이고 네. 같은 의류 액세서리더라도 약간 안전복이나 뭐 4, 50대 타겟층이고 남자가 타겟층이고 이러실 경우에는 네이버 검색 광고를 더 추천을 드리고 20대, 10대가 주 타겟층이고 좀 힙하다. 그러면 네네네. 인스타를 좀 추천드리고 약간 정말 소비자가 어디서 구매를 할지 소비자가 어떤 좀 SNS에 네. 많이 점유해 있는지 네. 그런 거를 많이 고려해서 하셔서 나라면 어디서 사겠다. 나라면 어디서 안 산다. 이걸 좀 생각하시는 게 업종별 매체 선정하시는 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DB 업종에서 이제 법률 이쪽에서도 변호사 이쪽에서 한번 받아봤었는데 이게 네이버 검색 광고가 그 파워링크 DB 업종 같은 경우 파워링크 엄청 경쟁력이 치열하고 그쵸. 객단가가 겁나 비싸. 객단가가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네이버 검색 광고가 너무 비용이 부담된다. 치열해서 그런 분들이 구글 검색 광고를 오히려 한번 네,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동일하게 네이버 검색 광고는 이미 너무 치열하기도 그렇죠. 그렇고 너무 부담스럽다 싶은 분들도 구글 검색 광고를 집행 한번 해보시면은 거기서도 광고비가 조금 많이 룻을 막을 수 있더라고요. 그럼 네이버랑 구글 검색 광고는 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네이버 검색 광고는 그 검색에 따라서 네. 그 검색한 사람들이 그 경로를 아니 잠시만요. 그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네.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그게 나오고 그 광고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구글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구문일치, 이제 음. 문장일치 이런 식으로 비슷한 맥락이어도 이걸 설정을 통해서 광고가 노출이 가능해요.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뭐 어, 핸드 어, 핸드폰 케이스를 검색해요. 그럼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핸드폰 케이스가 나와요. 네.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이런 비슷한 연관인 뭐 핸드폰 키링 아, 이런 게 나올 때도 있어요. 아, 이게 얼마나 일치하거나 비슷하거나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서 뭐가 무조건 나온다. 이게 확실하게 구글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구글 자체에서 했을 때 이걸 노출시켜야겠다 하고 자기가 맘대로 그걸 노출시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경로는 네. 이번에 어떤 검색했을 때 노출 순위가 그러니까 입찰가를 높인다고 해서 무조건 노출 순위가 상위 노출이 절대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구글 광고를 하시려면 확실히 전략을 좀 잘 사용을 하셔야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 구글 광고는 누가 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좀 젊은 분들이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좀 많이 하는 추세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무조건 네이버로 검색을 했는데 요즘은 좀 네이버는 아무래도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같은 게 위주로 뜨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정말 정보는 잘 안 나타나는 네. 경향이 있어서 정말 이 정보를 얻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구글에서 요새 검색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랑 같이 광고가 노출되면은 좀, 이거랑 확실히 관련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저는 그래서 네이버보다는 구글 광고를 좀 더 많이 눌러본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정보 전달에 있어서 음, 조금 신뢰도가 높은 매체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변호사 음, 뭐 이런 업종의 경우에는 저는 어느 정도 구글이 조금 나쁘지 음, 않다고 봅니다. 네이버보다는. 음, 네, 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즘에는 네이버 앱보다는 크롬을 또 많이 쓰기 그쵸, 때문에 네, 네, 거의 구글로 검색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네. 그쵸. 크롬은 들어가면 일단 네이버가 아니라 네. 구글로 뜨니까 거기서 바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거기 뜨는 정보들로 음,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좀 더 차이라고 느껴지는 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라고 해서 딱 이렇게 영역이 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음, 그래서 파워링크 광고다 넘기고 다음에 블로그 글만 보신다던가 그런 분들도 많은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딱 영역이 나눠져 있지 않거든요. 네. 약간 뭐가 있지? 사이트가 하나 뜨고 티스토리 뭐 이런 식으로 네. 네이버 블로그 이런 식으로 뜨다가 중간에 광고가 하나씩 뜨고 그 다음에 또 뭐 티스토리 블로그 뭐 이런 식으로 뜨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움이 있다.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광고인 줄도 모르고 눌러볼 수가 있다. 음. 그런 네, 장점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매체별 음, 업종이 주제인 만큼 다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럴 광고에 좀 잘 음, 어울리는 업종이 뭔가 있을 것 같으신가요? 바이럴이요. 네. 확실히 아까 말씀 주신 향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향을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향수 같은 경우에 진짜 중요한 게 향수를 많이 사시는 분들은 향에 좀 예민하신 분이 많을 건데 네. 그 향이 예를 들어서 알코올 향이 좀 많이 나는지 네. 아니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잔향은 또 어떤지 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음, 근데 내가 이거에 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네. 그러면 어떤지를 모르니까 뭐 상세 페이지에서 아무리 잔향이 오래 남고 뭐라 한다고 해서 진짠가? 약간 긴가민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에서는 바이럴을 집행하시면 네. 이건 잔향도 되게 오래 남고 너무 좋아요. 아니면 뭐 이거는 잔향이 되게 깔끔해요. 되게 오래 가요. 향에서 뭐 알코올 농도 적고 좀 네. 피부가 좀 예민한 편인데 이건 되게 잘 맞아요. 이런 걸 네. 어필을 해주시면 사람들이 좀 더 신뢰도를 얻고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럴은 약간 신, 제품 신뢰도가 필요한 브랜드가 음, 좀 바이럴을 했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 같은 네. 경우는 네, 또 좀 중요한데 이제 뷰티 업종들. 저는 음, 이런 뷰티 업종들을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저도 립스틱이나 이런 걸 살 네. 때 발림성 이런 거나 아, 색깔이 이제 어쨌든 광고를 봤을 때는 보정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네. 실사용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나 네.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사용했을 때 여기 그 체크했을 때 이런 걸 많이 아, 확인하는 편이거든요. 저 실제로 발랐을 때 좀 어떤 느낌인지 이런 네. 것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마다 이제 톤이나 뭐 그런 음, 쿨톤인지 뭐 맞아요. 웜톤인지 이런 거 했을 때도 쿨톤에 립 발랐을 때, 음, 웜톤에 립 발랐을 때 이런 음, 부분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이 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방금 좀 생각난 건데 예를 네, 들어서 팝업 스토어를 런칭했다 하면 저희가 거기 안이 어떤 분위기인지 좀 알아야 갈 거잖아요. 좀 네, 헛걸음하기 싫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 좀 음, 소비자들이 자세한 상황을 알면 좋은 음, 약간 저는 팝업 스토어도 아니 내부가 어떤 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제품을 판다 저런 제품을 판다 이런 거를 좀 설명이 있어야지 저는 그래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캐릭터의 팝업 스토어를 한다 하면 귀엽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서 그치겠죠. 네, 하지만 후기로 여기서 뭐
귀여운 이 캐릭터 팔고 어떤 이 캐릭터도 팔고 뭐 낮잠 자는 거 뭐 소풍 가는 거 네. 뭐 등등등 이런 게 있다 하면 헐 나도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 아, 때문에 네네. 그런 건 좀 바이럴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좀 미리 알고 가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최근에 저도 이제 팝업스토어 네. 광고 메타에서 봤는데, 네. 그런 팝업스토어 광고 같은 경우도 영상 소재로 뽑으면은 음, 사람들이 많이 네. 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단독 이미지도 괜찮겠지만은 음, 영상 소재가 은근히 잘 먹히는, 맞아요. 사람들이 이목을 이제 딱 집중시켜서 짧은 시간 내에 이제 광고를 딱 보여주니까, 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영상 소재 맞아요. 사용하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메타에서 광고가 스토리 넘기면 계속 뜨잖아요. 네. 근데 사진으로 된 광고가 뜨면 그냥 보고 음, 예쁘다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네. 많은데 예를 들어서 영상이다 하면 그 뒷내용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음, 일단 봐요. 맞아요. 약간 직업병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일단 봐요. 일단 보면서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지 정말 그 제품이 좋은지 이런 걸 좀 생생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보는 편입니다. 보면서 살짝 홀릴 때도 있고. 음, 음, 확실히 주목도도 있고, 네, 요즘 영상 같은 경우에 거의 쇼폼 체제이기 때문에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짧게. 네, 잘 광고 집행하시고 싶으신 이제 광고주분들이 계시면은 음, 그냥 짧게라도 뭐 제품 이렇게 흔드는 영상이나 뭐 음, 사용하는 영상이나 뭐 치약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음, 뭐이 전후 이런 거 막 음, 비교 비포 애프터 이런 영상 찍는 것도 소비자들이 많이 호기성 있는 소재로 네.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소재를 활용해 소고점을 강조한 영상 소재. 구매 전환이 비마운드만 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란이님께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혹시 향수 업종인데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 우선 오프라인으로 브랜딩 위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근데 이 단계에서 온라인 광고도 병행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브랜딩이 어느 정도 된 이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어, 온라인 광고를 먼저 하시는 게 좋다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팝업 스토어라고 하면 저희가 전국 곳곳에서 팝업 스토어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특정 사람들만 모일 가능성이 높고 팝업 스토어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팝업 스토어를 합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알고 오는 거지 어디서 무슨 팝업 스토어가 열릴지 모르면 그 근처를 지나다니는 사람들 외에는 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좀 한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온라인 광고를 함께 병행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음, 온라인 광고로 구매까지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이제 팝업 스토어가 있다는 그런 소재를 이용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것도, 향수를 했을 때 어떤 향수인지 모르니까 음, 먼저 이제 이런 향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인지를 시키고 브랜드를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팝업 스토어를 이끌어서 구매까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죠. 그쵸. 그래서 저는 브랜딩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사람들한테 노출을 많이 시키고 좀 자주 시키는 약간 DA 같은 걸로 좀 네, 사람들 눈에 자주 띄고 계속해서 눈에 들어와야지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되고 인지가 돼서 브랜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팝업 스토어의 경우 예를 들어서 서울의 더현대에서 한다. 그럼 그 더현대를 그 일주일 동안 방문한 사람들만 알 수도 있고 그 층에 또 방문을 안 했다. 네. 만약에 10층에서 하는데 사람들이 9층까지만 가고 집에 갔다. 그러면 또 방문을 안 하셨을 가능성, 약간 팝업 스토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치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브랜딩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팝업 스토어가 좀 눈에 안 띄면 그냥 옆에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브랜딩은 좀 팝업 스토어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향수 업종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너 광고, 바이럴. 바이럴, 메타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광고비가 초반에 좀 부담스러울 것 같으면은 메타 광고를 한번 네. 먼저 해보시면서 그렇게 일단 판매도 많이 되면서 후기를 쌓아서 그때부터 바이럴이랑 배너 광고까지 함께 미디어 믹스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후기 어렵고 어,
이건 제 생각이라서. 아, 네. 어, 광고 병행하면서. 음. 사람들 구매 전환을 소비자를 네. 타겟팅해 구매 전환을 일으킨 후에 사람 소비자들의 생생한 후기나 리뷰를 쌓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리뷰가 어느 정도 쌓인 후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가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 싶으면 네이버 검색 검색 광고. 광고 아니면 좀 이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을 혹은 소비자 타겟팅을 통해 강제 지금 제가 치면서 하다 보니까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전환시키고 싶으시다면 기획 광고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좀 생생한 후기들이 더 쌓였으면 한다면 바이럴. 계란이님이 그럼 향수업종 메타 광고를 하게 되면 소구점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이게 또 패션 향수랑 니치 향수랑 이게 좀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 패션 향수인지 니치 향수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객단가가 좀 어떻게 되는지, 어떤 향을 좀 많이 파시는지도 어, 알고 싶거든요. 우선 제가 집행한 광고주는 니치 향수여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약간 객단가가 있고 그래서 좀 약간 브랜드 이미지를 조금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제 그 향이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브랜딩 요소랑 그리고 그 향을 일단 알아야 되니까 어떤 향인지를 담아내는데 니치 향수세요? 그런 부분에서 소구점을 잡는다면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 제작할 때 일단 그 브랜드 이미지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제 그 향이 어떤 향인지 어떤 고급스러운 향인지 그걸 조금 추출해서 소비자들이 객단가가 좀 높은 편. 네 그러면 진짜 확실히 브랜드 브랜딩용으로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니치 향수인데 객단가가 높은 편은 솔직히 이제 메타 광고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기가 쉬운 요소는 아니기는 해요. 어쨌든 객단가가 높은 게 메타 광고는 그래도 이제 좀 충동성이 있는 그 그런 매체이기도 하기도 맞아. 하고 10대, 20대가 향수다, 예쁘다, 살까 하고 들어갔는데 네. 예를 들어서 향수 하나에 15만 원 이러면은 돈 없어 이러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약간 처음에는 그냥 거의 이제 전환도 전환이지만 브랜딩을 위주로 하는 그런 배너 광고를 집행하면서 검색 광고도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약간 스토리형보다는 일단은 약간 카탈로그형 같은 걸 좀 추천드리고 네네. 싶거든요. 카탈로그형을 통해서 약간 큰 이미지로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강조시키고 밑에 자그마한 걸로 이런 향도 있다 이런 거 좀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슬라이드도 가능하잖아요. 슬라이드형 같은 네네네. 경우에는 그러면 약간 처음에는 뭐 우드 향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플로럴 향, 그 다음에 뭐 라벤더 향 이런 식으로 좀 여러 향을 좀 강조해주고 일단 브랜드의 약간 고급스러운 이미지 같은 걸 좀 강조해주면서 그 객단가가 비싸면 왜 비싼지 그 비싼 그거를 강조하는 비싼 객단가가 이해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네. 비싼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되면은 별로 사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럴을 같이 집행하시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도 이제 그죠. 좀 어느 정도 그런 제 광고주를 또 얘기를 하자면 그 광고주는 그 이미지에 어울리는 인플루언서만 섭외해서 바이럴을 집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브랜딩 이미지를 조금 더 한 느낌으로 음. 하셔가지고 지금 팝업 스토어도 진행하시고 계시고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싼 객단가가 들여진 만큼 이런 브랜드임을 소구점으로 좀 잡고 그거를 소재에 녹여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비싼 만큼 약간 비싼 값을 한다는 그런 걸 좀 많이 강조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절대 싼 향수가 아니다. 싼 향수가 뭐라고 해야 뭐 될까요? 차이점이라면 뭐 여러 개지. 음. 어떤 내용물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가공 방식을 하는지 그쵸. 어떤 재료를 좀 네. 사용했는지. 확실히 제 그 니치 향수의 객단가가 있는 상품이 좀 패션 향수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잔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크게 난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 여러 개를 써봤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고급적인 향이 있고 그리고 공병에서도 조금 많이 티가 나더라고요. 그쵸. 아무래도 병 디자인 굉장히 중요하고. 네, 병 디자인 진짜 중요해요. 이제 보통 쓰시는 나이대가 거의 이제 좀 젊은 층 세대라면 아무리 냄새 좋아도 좀 공병 좀 별로면은 안 사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만약에 그런 니치 향수의 객단가가 높은 편인데 병 디자인이 괜찮다. 그럼 저는 이 부분도 소구점으로 한번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혹시 그 향수 타겟층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뭐 1020이다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힘들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3040 분들, 2030, 40 그 정도 분들이 네네. 타겟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좀 고급스러운 향 좋아하고 네. 예를 들어서 명품이랑 비슷한 향이다 하면 그런 것도 좀 강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음. 그리고 약간 패션 향수 쪽도 얘기 말씀을 드리자면은 패션 향수의 경우는 좀 약간 콜라보나 이런 이벤트식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본 패션 향수는 이제 뭐 겨울왕국 냄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나와가지고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왕국 향은 무슨 향이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비유적으로 패션 향수에 이렇게 노출시키는 것도 좀 궁금하고 디자인도 약간 그렇게 맞춰서 하니까 사람들이 약간 그런 커스텀 공병이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구매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연령층이 25세, 35세라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요새 제품명 같은 경우도 그냥, 뭐, 라벤더 향, 이렇게 약간 누구나 쓸 법한 그런 향 제목보다는, 뭐, 밤하늘의 은하수 향, 뭐 이런 거, 약간 바다, 뭐지? 뭐 여수 밤바다 향, 뭐 이런 네. 여름의 밤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직관적인 제목을 지으면, 이름을 지으면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갖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고급스럽고 우아한 그런 네. 그쵸. 예, 똑같은 그냥 머스크 향. 그러니까 그쵸. 머스크 향 그런 너무 머스크 그러니까 많죠. 뭐 무슨 은은한 어디에 막 이런 머스크 향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약간 사람들이 조금 궁금해할 냄새긴 하죠. 사실 그냥 머스크 향이라고 하면은 한 10,000원짜리, 30,000원짜리 사도 다 다 똑같은 머스크 향이에요. 머스크고 그런 거는 올리브영에서나 뭐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돈을 주면서 사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그런 자사 계란이님의 브랜드에 딱 좀 특화된 뭔가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근데 그런 거. 벌써 시간이 빨리 50 갔네요. 분이네요. 네. 네. 추가로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이제 저희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쪽 다은님 마케터의 번호나 제 번호 둘 중에 아무 데나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질문은 이제 또 없으신가요? 혹시 더 만약에 저희가 라이브 끝나고 나서도 좀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하시면은 저희가 라이브 진행 중 아니더라도 컨설팅하고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네. 연락을 주시면은 그럼 이제 마무리 인사. 네, 될까요? 그럼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양자인 마케터. 이다은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